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경매 이야기에 지금 라이브 스트림 중에 이제 1분만 녹음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지금 바람을 잡고 지금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은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머릿말을 그러니까 지금 30분 정도 녹음했는데 한 뒷부분만 한 10분 정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물건들은 예전에는 그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주택, 그죠? 임대주택이 IMF 이후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임대주택을 지원을 했죠. 장기 임대 주택을. 그러면서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뭐 전체가 다 그냥 그 경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물건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건의 특성은 뭐냐면 어, 아무래도 저기 뭐야 좀 외진데죠. 교통이나마나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개별로 분양을 했겠죠. 우리가 일반 분양 해가지고 했을 텐데 이제 지금 뭐 사연은 저도 지금 막 봐가지고 그 그죠? 봐야겠죠. 주택 임차권, 송파 종합건설, 그래서 1억 1,100에서 강제 경매 청구액은 이제 이건 뭐 토탈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이죠, 10년. 예. 우리가 등기부 현황은 좀 생략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다들 비슷한 사항이에요. 그 왜냐면 뭐 비슷한 시에 분양했고 뭐 더 비싼 아파트고 이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옥션은 그 메뉴가 익숙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아, 좀 글씨가 좀 작죠? 예. 이게 지금 보면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이제 등록이 됐고 소유권 보전이 2009년 4월 20일 소유권 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자 2009년도에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 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그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은 이제 건물인데 이게 이제 어 10년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왜 임대주택으로 갔겠어요? 이게 뭐 이제 이 얘기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전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아파트가 안 팔리는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안 팔리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져서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 그때 한참 그 우리 부영처럼 이제 정부에서 뭐 이래저래 이제 그 장기 임대를 주게 되면 민간 장기 임대를 주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건설 비용하고 이제 금융비용이 뭐니 다 뺀 거죠. 빼고 나서 이제 그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임대를 놓으면서 그리고 2019년 박대중 임차권자가 2016년이에요. 임차권자가 그죠? 예. 2016년 4월이고 임차 보증금이 예. 1억
1124만 원. 예. 여기는 이제 인수한 거고. 예, 7,540만 원. 자, 이런 물건의 특성은 일단 아파트가 좀 안 좋겠죠. 예, 아무래도 그 임대로 우리가 저기 한 거와 우리가 자동차가 똑같아요. 예, 우리 자동차 옵션을 보면 렌트용 차는 겉에는 K5인데 속은 소위 말해 우리 깡통이라고 하죠. 옵션이라는 게 이런 게 보면.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부영 아파트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일단 계산상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하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이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예, 내 소유권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 내가 분양받을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상태가 좀 안 좋겠죠. 예, 부실하죠. 예, 부실한데 참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렇게 대량의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 나왔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입찰을 해서 원하는 거를 남들보다 싸게 살 거냐. 요거예요. 나가면 이게 심리전하고 똑같아요. 야, 여기 입찰자 보면 6명인데 이게 지금 몇 번 물건이야. 지금 뭐 이야기할 거는 뭐 권리 분석이나 뭐나 이런 게 아니라 MPL은 이제 그 저기고요. 매수인이 1억 3,800. 그죠? 이건 1억 3,800.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1억 2,700. 이건 4층이죠. 자, 이거는 2023년도 1억 1,700. 예? 7명이 했죠. 요거는 12층. 예. 요거는 1억 5,800. 여러분들 뭐 좀 느끼셨어요? 이거 보면서 6층 601호 1억 3,500. 5층 502호 1억 4천. 예, 1억 5천. 이게 지금 8번 물건이 2층 203호 1억 2천. 예, 1억 3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 한번 보세요. 지금 예, 8층 802호 거의 이제 2023년도 4월 18일 날 됐어요. 13층 3층 1억 2,790. 1억 3,500. 1억 3,100. 4월 18일. 그죠? 4월 18일. 자, 이제 나머지는 좀 비슷하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3층. 4월 18일. 이 지겨워서 못 보겠네. 씨. 여러분 되게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하다 보니까 잠깐요. 예, 1억 5천. 6개월, 최근 1개월. 4월, 잠깐 좀 뜁시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늦게 시작하면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이게 시간 지금 오늘 맞춰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1억 3,500. 5월 23일. 1억 5천. 8층.
이거는 2023년 7월 달에 1억 4천. 아이씨. 7월 달에 1억 3,800. 그죠? 이게 이제 4층에 무슨 컨설팅. 1억 3천. 1억 3천이 7층 700이요. 입찰이 1억 4,490. 지겨우시죠? 저도 지겨워요. 이게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강할 때 사실 그 되죠. 예, 되는데 예, 요거는 자, 세 명이네. 세 명인데 1억 3,300. 9월 12일, 11월 7일 다시 1억 4천. 이거 몇 층이야? 2층 200고. 자, 이게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성이니까 나름대로 뭐 그래도 경기도권이라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1억대니까 1억에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평수로 봤을 때 25.7평이에요. 조금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건축비로 봤을 때는 저렴한 거예요. 예, 왜냐면 아니 그거 뭐 저기 집이 안 좋으니까 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싸도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 비용. 그러니까 25평짜리 아파트를 빌라로 짓든 뭐로 짓든 1억 5천에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림으로 쳐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싼 물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단지 규모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이나 뭐나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죠. 이제 지방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면 사실은 거래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안 돼도 최소한도 임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전 시간에 지금 오피스텔 이야기하면서 아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예. 근데 자 최근에 2023년 1월 11월 7일에 지금 2층이에요. 2층이면 아무래도 지금 저기 뭐야 선호도가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300이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월 달경에 똑같은 2층이 1억 2천에서 1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아파트 가격이 원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1, 2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많이 크죠. 예, 좀 더 내가 싸게 샀으면 좋은데 그 이게 어떤 효과냐면 처음에 1억 6천에 당연히 안 들어오죠, 경매에. 경매에 안 들어오고 이미 다들 그 어느 정도에 입찰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 간을 보죠. 간을 봐요. 간을 보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몇 개 업체들이 그 저기 뭐야 보였죠? 그 회사 이름들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그랬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대가 이제 또 바뀌어서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러 아파트가 나와서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그죠? 야,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아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심리가 바뀌냐면요. 일단은 집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매 일정이 다 틀리잖아. 그러면 앞에 거를 낙찰되는 거를 보고 입찰을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물건이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게 얼마에 낙찰이 되는가 보고, 그죠? 예. 그러면 이때의 입찰자하고 낙찰자하고 요런 거 이제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다음 걸 입찰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정이 달라서 그래요. 일정이 달라서. 다시 저도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경매 하나는 4월 달에 나왔고 하나는 5월 달에 나오고 하나는 6월 달에 나와요.
그죠? 경매 일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뭐냐면 4월 달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학교 20철이니까 일지망이 이제 첫 번째잖아요. 아니 내가 뒤에 선택할 게 쭉 있는데 얘를 많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격을 다 낮춰 쓰거나 낮추거나 어떻게 해요? 입찰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와 그죠? 하나는 먼저 나오고 하나는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뒤에 나오는 걸 보고서.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전체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이제 이건 또 전략을 또 다시 짜야 되는데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뭐냐면 첫 번째 경매일 날 있잖아요. 그죠? 가서 하고 첫 번째 낙찰을 받을 때 누가 왔는지를 그리고 입찰자가 누군지 있죠.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서 사람들을 눈에 다 익혀놔야 돼요. 그죠? 보여요, 이게. 그러면 아,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그럼 자, 요번에 입찰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입찰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위임장을 줘서 뭐 우리 집 꼬맹이한테 이렇게 20살만 넘으면 할 수 있으니까 걔가 입찰을 하게 하고 나는 쭉 주시를 해야 돼요. 매 눈으로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해야 돼. 그죠? 누가 저 물건을 탐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벌써 경매장에 몇 번만 가보면 보여요. 보이고 그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법원 경매기에 가서 자료를 안 뒤져보는데 예전에는 법원 경매기 앞에 가서 법원 시골은 입구에 가서 있으면 예. 아니 저 형이 여기 왜 왔지? 우리 동네 경매 물건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그 이제 서로 눈치 보니까 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용히 뒤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예?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입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많을 때는. 그럼 눈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셔야 된다. 그리고 매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내가 가격을 맞추려고 쪼여야 돼요.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예. 그리고 사람들 대화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저기 뭐죠? 예, 아이팟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어폰 끼고 있는 거지, 이어폰.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어폰 이렇게 끼고 음악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데 음악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막 그 사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예, 그럼 들려. 그렇게 해서 대충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눈치 싸움으로 사실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죠. 예전보다 경매가 왜 재미가 없냐면 이거 사실은 1, 2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얕게 그 경매에 들어오냐면 그죠? 여기 사례 분석 예술가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자료에 대한 그 적정 가격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입찰하고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 편차가 적은 거죠. 제가 10년 전에 막 떠들고 다닐 때는 없었죠. 15년 전 막 이럴 때는 없었죠. 예, 눈치 게임이지. 누가 이걸 잘 맞추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걸 이용하는 게 AI인데, 예, 그래서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물건들은 일단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일찍 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펴라. 예, 누가 입찰을 하는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입찰한 사람이 떨어지면 이게 지금 경멸적이 다 틀리게 나왔잖아요. 예?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얘네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한 번에 나오면 100명이 그죠? 여기 총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반인이 1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00명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입찰자가 없는 것이 생기죠. 입찰자가 한 명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서 내는 거예요.
경매 자체를. 이게 물건이 한 번에 쏟아지면은 과잉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입찰자 6명씩 7명씩 이렇게 앞에서 입찰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야, 다음에도 저만큼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에 한 사람이 낙찰 받고 가면 앞에 6명이 입찰을 했는데 낙찰 받고 가면 그 다음에 5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그런데 소문 듣고 또 한 명이 와. 또 한 명이 낙찰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5명이 가야 되는데 소문 듣고 또 와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그 시장이 넓어서 그래요. 1억 5천대, 2억대 정도면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성시가 이쪽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싸니까 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물건이 저 이제 읍단이라든지 더 작은 규모에 나와 있다. 그럼 그렇게 저기 뭐야 사러 올 사람이 없죠. 요즘같이 일가구 다주택을 또 문제시 삼으니까. 자,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면 요즘 뭐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 모르겠네. 질문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이 겪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이제 달리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냥 싸게 열심히 입찰하는 게 제일 좋고 기왕이면 이런 아파트들은 크게 뭐 로얄층을 찾을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내 돈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일단 입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거밖에 없죠. 뭐 방법이 사실은 요즘은. 그런데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그죠? 같은 아파트 단지나 옆 아파트 단지나 비슷한 물건들이 나왔을 때예요. 비슷한 물건이. 그러니까 어 우리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 물건이 됐을 때 왜 요번에 입찰을 하는데 떨어질 거야. 그죠? 예. 아무도 입찰자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나는 가야지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돈이 있고 심심해서 내가 이게 아유 싸면 먹지 뭐 싸면 투자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고 내가 절실하게 경매로 집을 꼭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원한다.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이나 비슷한 섹터에 그러면 비슷한 물건이 내가 지금 살 집이 아니어도 가서 봐야 돼요. 경매장 가서 그 내가 경매장 분위기라든지 입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 집에 사람들이 오고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로 오는지를 이게 내가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직관이. 책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주둥이로 떠드는 지금 하도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장에 가면 싸움 현장 갔을 때는 직관이에요. 누가 빨리 판단하느냐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거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 그걸 이론으로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 스포츠 선수가 그 덤블링 저기 뭐야 기계체조하는 선수한테 그거를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서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죠? 설명이 안 되죠. 예. 우리 몸에 수조 개가 넘는 이 세포들이 그죠? 어떠한 식으로 직관으로 움직여서 내 뇌를 자극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게 하는 예.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머리로만 나 다 알았어. 다 아는 것 같지. 다 아는 것 같지. 우리 수학 문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 듣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지. 막상 시험 문제지 딱 받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핵심을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두 개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먼저 낙찰받는 게 더 싸다. 늦게 낙찰받는 가격이 더 비싸져요. 앞에 놓친 사람이 뒤에 물건을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 물건이 1억 4천에 낙찰이 됐는데 내가 이걸 입찰했다 떨어졌어. 예? 내가 1억 3천5백 써가지고. 근데 그거랑 비슷한 물건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1억 4천보다 더 쓰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기간이 짧을 때 얘기예요.
앞에 물건이 나왔을 때 1년 전에 나왔고 지금은 2년 전, 3년 전에 나왔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또 그 안에 뭐 정부에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매는 연애하고 좀 비슷해요. 결혼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소문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준비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해요. 이게. 그래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유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나오고서 한 달 안에 내가 결정 내리기가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게 두 달, 세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보이고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경매에서 돈 되는 건 뭐냐면 남들이 저거를 지금 들어가야 되냐, 다음 회차에 들어가냐 고민할 때 내가 먼저 앞 회차에서 최저가로 먹는 거예요. 앞 회차에서 최저가로. 그러면 내가 정확한 가격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냐라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품이 없는 가격. 그런데 이 가격을 경매장 가서 보시면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요. 열심히. 얼마에 입찰되고 이거 경쟁률 몇 대 몇이었고 특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분들 좋은 물건 경매 못 잡습니다. 가격에 대한 판단은 이런 통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격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시세가 이렇대. 그죠? 시세가 이렇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의 경매를 여러분들이 못 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 시세라는 말이 거의 일치해서 가긴 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소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내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차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 나 혼자 주차를 하는데 아니 넓은데 꼭 내 옆에 와서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차를 할 때 뭘로 배운 거예요?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데 이 공감각 개념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여자들은 색채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 보면 잠깐 얘기지만 바탕화면에 여자분들 컴퓨터는 막 아이콘들이 다 나와 있죠. 남자들하고 이 컴퓨터 쓰는 형태가 다르죠. 여자분들은 색채에 강한데 운전을 할 때 여자들이 주차니 뭐니 운전을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못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옆에 내가 차가 있으면 습관을 그렇게 들였단 말이에요. 그 차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내가 주차를 하는 버릇을 들였기 때문에 허벌판, 그러니까 주차장이 다 비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주차를.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예? 우리가 보기에는 더 쉬워야 되는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뭘 생각해요?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시세를 생각해요. 시세. 그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좋은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평균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 그래봤자 그냥 평균치예요. 네, 평균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격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절대로. 예? 예,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격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시선,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과 똑같은 입장의 여러분들은 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못 찾아냅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무리 뭐 권리 분석하고 뭐 하고 경매에서 돈 번다 결국은 어떻게 아파트를 하나 싸게 사볼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거는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노력 대비 나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진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입찰자 있다. 틀림없다. 입찰자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 그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도로가 얼었겠죠? 그런데 그 물건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었으면 젊은 사람들은 갔어요.
이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눈이 많은데 뭘 미끄러운데 가. 진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꼬여서 그죠? 황당한 경우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 예. 10명이서 가위바위보를 짜면 확률상 첫 판에 끝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10명이서 가위바위보를 짜면. 그런데 10명이서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했다가 진짜 이 자식들이 다 주먹 내고 한 여자만 보자기 내면 한 판에 끝나죠. 한 판에. 예,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기대하지 마시라. 왜? 제가 지금 경매장을 안 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면 특히 대부업이 들어가 있죠. 그 제가 대부업이 들어가 있는 물건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웬만하면 피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경매를 취하시켜요. 예, 취하시켜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낙찰이 안 되면 취하시킵니다. 예. 경매 낸 사람이 취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넣어요. 자, 뭐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참, 아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